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2 과학이죠. 태양계의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우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를 이제 기원전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했느냐면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물론 이론 가지고서 하는 거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 반지름이 r이 됐을 때요, 우리 원의 둘레는 뭐가 됩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죠. 아이고 쏘리 2파이 r이죠. 2파이 r. 넓이는 뭐가 됩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가정을 하기를,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는 가정과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라는 이 두 가지 가정을 두고서요, 우리 어, 하진날 정오죠. 그러니까 하진날에 우리 가장 해가 높이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랑 시에네라고 하는 지역에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시에네 우물에 햇빛이 이렇게 정수직으로 이렇게 슉 평행하게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여기다 첨탑을 하나, 알렉산드리아에다 첨탑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햇빛이 똑같이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하고서 해놓고 각도를 측정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두 선분이 이렇게 평행할 적에 이렇게 선분이 꺼지면요, 요 각과 요 각은 막곡지각이죠. 같게 되고요. 요 각과 요 각은 동의각이니까 같죠. 그러면은 우리 막곡지각의 동의각이자 동의각의 막곡지각, 이 각도 억각이라고 하고요. 이 각도조차 같잖아. 됐어요? 그래서 각도를 재봤더니만 이 첨탑 끝과 여기가 이루는 이 각도가 7.2도였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요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이제 억각으로 갖게 되죠. 그럼 요 각도가 7.2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지구의 크기니까 지구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시에네입니다. 이 길이는 재면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때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일단은 사람이 직접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쟀더니만 925km가 나왔더래. 됐어요? 그러면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쓴 게 뭐냐면 반지름이 이렇게 r로 주어지면 이 원의 둘레는 360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360도. 그러면 이 반지름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부채꼴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 각도가 7.2도일 때 지금 요 길이가 925km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무슨 성질을 쓴 거냐면 원에서 부채꼴 의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 호의 길이는 뭐 한다? 정비례한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서 요것만 딱 쓸 수 있으면 돼요. 뭐냐면 지금 내가 구할 게 뭐냐면
내가 구할게. 반지름. 요거를 구하러 온 거야. 그럼 봐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60도일 때 이 원 한 바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아저씨는 뭐예요? 2파이 r이 돼주겠죠.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이 r이야. 그때 당시 파이의 숫자도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는 지금 각도 대 길이로 대응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7.2도 대 925km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 비례식을 쓰는데 원 부채꼴인데 각도 길이 각도 길이 이렇게만 대응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아저씨, 자, 우리 비례식 초등학교 때부터 나온 거죠. A 대 B는 C 대 D다 하면 내부의 곱이 외부의 곱과 같잖아. 그러면은 2파이 R 곱하기 7.2도는 360도 곱하기 925km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내가 지금 구하는 게 R이니까 이 아저씨를 계산하시면 자, 360도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7.2도로 나누는 거니까 360을 7.2로 나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R만 남기고 오는 거니까 여기에 2파이, 그 다음 여기가 925km 이렇게 되겠지. 너희들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안 시켜. 이거 아마 객관식으로 내면 보기 중에 있을 거야. 그럼 그것만 고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를 계산을 했더니만 자, 약 7365km가 나오더래. 자, 그런데 지금 나중에 지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만 실제는 약 6400km가 나와요. 이게 실제 우리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그럼 도대체 자, 이게 왜 오류가 났을까? 왜 계산이 오류가 났을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요. 약간 옆으로 너무 심하다. 어쨌든 약간 이렇게 완벽한 원이 아니고요. 우리 자전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요 부분이 조금 더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약간 타원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 타원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적도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를 하려면 실제 가정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 여기가 CNLM에 그러면 우리가 자,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랑 CNL의 경도가 다르다야. 이게 아주 직격탄이야. 뭐냐면 지금 이거를 하면 우리 지구를 이렇게 세로로 푹 자른 이게 우리가 지구가 입체잖아. 근데 이게 평면으로 그린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위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쪼개는 거를 경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동일 경도상에 있는 여기가 만약에 알렉산드리아면 여기가 시에네라고 하면 동일 경도 위에 있는 걸로 측정을 해서 925가 나왔으면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요쯤이면 시에네가 요쯤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비례식이 틀리겠죠. 됐어요? 이게 오류가 난 두 번째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만약에 여기 알렉산드리아고 여기가 CN이면 여기 위에 인공위성을 딱 띄워놓고 척척 해가지고 삼각측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길이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그거를 측정한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았다.
그냥 결론은 여기서 말한 여기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가 실제로 925km가 아니었다는 거지. 따지고 보면.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원전에 이미 벌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 우리 얼마야? 25년입니까? 그러면 대략 한 2200년 전에 이 실험을 한 거야. 이 계산을.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데 이게 측정하는 측정 값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류가 났던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대단히 자주 내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각도 대 길이, 그 다음 각도 아까 전에 7.2였습니까? 이건 문제에서 줄 거예요. 7.2 대 거리, 길이니까 길이로, 그리고 내부의 곱은 외부의 곱과 같다 한 다음에 R로 정리만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달의 크기 측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삼각형 비례식 가지고서 이거를 큰 걸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됐을 때요.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끄으면, 자, 이 삼각형과요.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자, 우리 A, 자, 요 길이가 B, 자, 요 길이가 C, 요 길이가 D,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를 별, 여기를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면, 자, 우리 지금 여기 수직 됐다고 하면 이게 빗변이잖아. 그러면은 A 대 B, 작은 것 대 큰 거. 그거는 C 대 D, 작은 것 대 큰 거. 그 다음 별 대 세모가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쓰든 이거를 쓰든 이 둘을 쓰든 자, 길이가 계산돼서 나와요. 그러면 자, 봐라. 우리 이 눈에다가 자, 달이 보름달이 이렇게 딱 떴을 때 눈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걸로 딱 두고서 거리를 싹싹 조절하면은 자, 내 눈앞에서 이 달이 동전에 정확하게 가려지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 이 눈부터 이 물체 사이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자, 이 달의 지름이야. 내가 구할 게 이거야. 됐어? 그러면은 눈으로부터 지구로부터 이 달까지의 거리, 달까지 지금 이게 입체여서 그런데 달까지의 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서 지구에서 전파를 쏩니다. 시간당 일정하게 달리는 그 전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잽니다. 그럼 당연히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380만 킬로 되게 멀죠? 어쨌든 그거를 전파로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뭐냐면은 이 거리 계산할 수 있고요. 내 눈과 이 물체 사이 거리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이 물체 반지름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됐어요? 그럼 선생님 위에서 이게 직각삼각형 가지고 했는데, 자, 너희들 이러면 돼요. 작은 삼각형, 지금 이 선생님 표시하면은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은 거야. 됐어? 그럼 지금 여기로 표시하면 이 아저씨 길이가 대문자 L이고 이 아저씨의 길이가 소문자 L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D고요. 이 길이는 내가 구할 대문자 D라고 합시다. 그럼 니네는 작은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L과 밑변에 해당되는 D의 비율은 자,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대문자 L과 자, 밑변에 해당되는 이 D의 비율이 같게 돼요.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 DL, 내부의 곱은 자, 외부의 곱과 같으니까 LD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뭔데? D잖아, D. 됐어? 그럼 D는 뭐가 돼? DL, D 곱하기 L, 그거를
L로 나눠주면 되죠. D 줄 거고요. L 줄 거고 요 아저씨도 줄 겁니다. 그러면 달의 지름이 나오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 달의 지름을 계산했더니만 약 3,40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의 반지름은 이거의 절반인 1,700km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결론은 우리 삼각형 비례식 이자 내부의 곱은 외부의 곱과 같다로 한 거잖아. 자, 다시 한번 눈에 좀 잘 보이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자, 요렇게 그어져 있고 요렇게 된 거야. 됐어? 자, 지금 이 거리가 자, 우리 대문자 L이고, 자, 요 거리가 소문자 L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자, 우리 D고요. 지금 선생님 표시한 이 부분들은 이미 다 준 거야. 그리고 요 아저씨가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걸로 대응하면 된다고.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작은 거 L 대 큰 거 L은 작은 거 D 대 큰 거 D. 우리 이거 구하러 왔다고. 알았어? 그러면 LD는 LD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아. D는 양변 L로 나누면 L분의 L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달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16강의입니다. 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계, 자, 지구의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구가요, 자전하는 거는 알고 있죠. 자, 지구는 행성입니다.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요, 자, 태양을, 여기가 만약에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죠. 그거를 공전이라고 하고요. 지구 자체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자, 근데 이 아저씨가 회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자,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를 자, 우리가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외워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를 외우면 나머지들은 자동 결정돼요. 자, 뭐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서에서 뭐라고? 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가 뜨는 거를 볼 건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를 천체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밑에서 얘기하고요. 자, 선생님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는 360도를 도는데 하루이자 2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아저씨 몇 도 나옵니까? 1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게 됩니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1시간에 몇 도씩? 15도씩 스스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거에 이제 첫 번째가 천체 일주 운동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놨을 때 실제로 우주는 끝도 없이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일정 거리 안에 자, 천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자, 별들을 여기다 이렇게 땡겨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북반구에서,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북반구에서 이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너희들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벌어진다 그러잖아.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천체는
자, 천체 또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의 운동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천체에 해당되는 거는 지구에서 보이는 건 다 얘기하는 거야. 태양, 달, 그 다음 별,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천체들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고. 우리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걸 인식 못하고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진다. 별도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고 달도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아니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체들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 속도는 당연히 지구 움직이는 속도에 맞추니까 1시간에 15도씩 움직일 거야.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냥 이렇게 그림 나오면 이 친구가 동이고 이 친구가 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시간에 북두칠성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5도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어. 몇 시간 후래요? 3시간 후죠. 이거 강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저씨 우리 지구에서 별을 관측할 때요.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1시간에 몇 도? 15도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45도 이렇게 주어지면 몇 시간이 지난 거야? 3시간이 지났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천체 일주 운동이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에 낮과 밤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태양을 바라보는 면은 뭐가 되겠어? 낮이 되고, 이 뒷면은 뭐가 됩니까? 밤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전은 나중 문제고요. 자, 이 밤이었던 지역이 다시 이게 회전하잖아. 자전하니까 낮밤이 계속 반복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잖아. 이 인공위성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2시간이 지나면 이게 30도가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오는데 인공위성은 그대로 그 자리를 도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그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자, 이거를 인공위성 무슨 현상? 서편 현상.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겠어? 인공위성이 1시간에 15도씩 서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2시간 후라고 하면 여기 2시간 후라고 하면 몇 도? 30도가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태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천체 일주 운동은 겉보기 운동이고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고. 그것도 1시간에 몇 도씩? 15도씩.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우리나라에서 본 별의 일주 운동입니다. 자, 이 아저씨는 우리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조금 이걸 좀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북반구인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보면요. 이 북극성을 기준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양, 뱅글뱅글 도는 모양이 생겨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 원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동에서 서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동쪽과 서쪽을 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천체 일주 운동은 동에서 떠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동쪽 하늘에서 뜬다야. 그래서 비스듬히 되는데, 자,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뜬다야. 외우기 편해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서쪽 하늘을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아래로, 자, 비스듬하게 진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남쪽을 보면요. 자, 동에서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됐어요? 남쪽을 하면 나란하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됐어요? 외우기 편하죠? 자,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지구의 공전이에요. 자, 지구는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도 합니다. 자,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지구의 공전 궤도가 있으면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좌전을 하면서 동시에 공전을 합니다. 됐어요? 공전을 하게 돼 있어요. 서에서 동으로. 자, 그러면은, 자, 지구의 공전 방향도 뭐라고? 서에서 동이에요. 자, 자전 방향도 뭐라고? 서에서 동. 공전 방향도 뭐라고? 서에서 동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은,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현상이에요. 됐어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럼 운동 속도는 360도를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약 1도라고 얘기를 해요. 약 하루에 1도씩. 됐어요? 자, 그러면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 태양 오빠는요, 요 태양계 센터에 이렇게 다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엄청 파고들면요, 태양도요, 어딘가를 기준해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아, 그것까진 가지 말자고.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 고등 지구과학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거기까진 가지 말고, 우리 중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태양이 여기 센터에 있으면, 우리 수금지와 모토천해병 들어봤잖아. 그치? 자, 모토천해. 자, 이 아저씨는 다음 내용이고, 일단은, 자, 외울 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니까 별들이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연주 운동의 속도는 당연히 공전 속도가 똑같아야 돼. 약 1도씩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 아저씨는 하루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여기다 안 썼네. 하루에 약 1도씩입니다. 됐어요? 우리 자전은 1시간에 15도예요. 1시간에 15도. 자, 그러면 이 태양 오빠는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 서에서 동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하루에 약 1도씩입니다. 지구랑 같이. 됐어요? 요것만 좀 잘 외워주고요. 나머지들은 다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측을 하게 되면요, 별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이 누구야? 이 태양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 나머지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돼요. 속도는 하루에 약 1도씩입니다. 됐어요? 자, 요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돼요. 태양의 연주 운동. 알겠어요? 얘들아,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의 운동이야. 하루 동안만 놓고 보면은 태양은 동에서 서. 알았어? 달도 동에서 서. 별도 동에서 서야.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니까. 근데 1년 동안 운동을 놓고 보면,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내가 태양을 자, 지구 북반구에서 바라보면요. 이 아저씨가요. 자, 뜨기는 동에서 선대 그 날마다 위치를 봤을 때 이 아저씨가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서 오는 이 그 간격이 1년이 걸린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 하루 동안으로 놓고 보면 동에서 자 이런 거야. 자, 동에서 떠가지고 자 이렇게 서로 지는 거야. 이거는 하루 동안의 운동이야. 그런데 이 태양이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이 아저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위치의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요. 그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루에 몇 도씩? 1도씩. 그래서 결론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별은 뭐라고? 동에서 서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게 되더라. 됐어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암기 사항이에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 서에서도 공전도 서에서도 자, 1시간에 15도, 1년에 하루에 1도씩.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 자, 지구의 공전에 따른 애들이 요 두 개를요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조금 암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요 아저씨를 많이 내요. 요 아저씨를. 자, 그럼 봐봐.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태양의 연주 운동, 별의 연주 운동,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별자리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라. 우리가 자,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건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겉보기 운동이거든. 됐어? 그럼 여기에 지금 점선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자, 좀 잘 봐라.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어느 별자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물병 자리를 움직입니다. 3월이 자, 우리 물병 자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자, 내가 3월생이야. 나 물병자리야. 그러면 하늘에 별을 보면 물병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양이 물병자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뿜기 때문에 이 물병자리가 보일 리가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보이느냐? 이 아저씨 건너편에 있는 사자자리가 보이는 거야. 자, 이 아저씨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이야. 3월에 물병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사자자리야. 이게 9월이거든요. 9월. 됐어? 9월 달에 지나가는 놈이 보이거든. 그래서 태양이 어떤 애를 지나면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3월짜리를 지나가면 9월께 보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위치, 얘가 이렇게 빙그를 돌아서, 자, 돌아서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돌아서 여기 왔어. 그럼 태양은 누구를 지금 지나가는 거야? 여기 지금 6월 황소 자리야. 6월은 황소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건 6개월 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지나가 있는. 됐어요? 다시. 지금 우리 6에다 6 더하면 12월이잖아. 그치? 그럼 뭐가 보여야 돼? 전갈 자리가 보여야 돼. 12월 달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그 오빠의 길목에 있는 게 황도고요. 거기에 있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황도 12궁.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자리들,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 뭐 이런 것 각자 있잖아. 별자리. 자기가 태어난 달에 대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황도 12궁에 있는 그 아저씨, 내가 물병자리면 지구에서 관측한 별자리는 사자자리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덜 적었는데,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한다고.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우리 이 아저씨가 비껴 맞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높은 자리에서 맞잖아. 이런 의미가 뭐냐면 자, 계절이 바뀐다가 됩니다. 됐어요? 우리 여름에 해 뜨는 거 보면은 되게 내 머리 바로 위에 뜬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겨울에는 약간 그 높이가 낮아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계절이 바뀐다.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가 낮과 밤의 길이 변화와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가 애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싫어하는데요.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이 어디라고? 서에서 동, 서에서 동. 그러니까 천체 일주운동 놓고 보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야. 그럼 별들도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어디로? 동에서 서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낮밤이 반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동에서 서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반구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극성을 기준해서 동심원 모양 나오면 되고요. 됐어요? 자, 동쪽 하늘은 뜬다. 서쪽 하늘은 진다의 개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남쪽 하늘을 보면 나란하게. 됐습니까? 자, 지구의 공전입니다. 1년에 한 바퀴니까. 자,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똑같아요. 다 서에서 동. 하루에 몇 도씩? 1도씩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의 원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 연주운동은 1년 동안의 운동이에요. 됐어요? 태양만 서에서 동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나머지 별들은요, 무조건 동에서 섭니다. 동에서 서. 그러면서 이 황도 12궁. 자, 태양이 물병을 지나면 3월 물병을 지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6을 더한 9월께 보이면 되는 거야. 9월께. 됐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더라. 됐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구의 운동이었습니다. 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태양계 세 번째 달의 운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구는 자,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잖아. 그럼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또 똑같죠. 어떻게 됩니까? 서에서 동으로, 공전도 서에서 동으로죠. 자전은 1시간에 15도고요. 공전은요, 하루에 1도씩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을 자, 누가 또 돌고 있는 거야? 달오빠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달이. 됐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달이 또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전 속도인데요. 자, 360도를요. 이게 약간 한 달이 아니라 27.3일 두고서 돕니다. 거의 한 28일 정도. 그래서 하루에 13. 우리가 원래 한 달을 30일을 기준으로 하잖아, 보통.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게 날짜가 안 맞아서 이게 조정을 해주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자, 달은 하루에 13도씩 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됐어요? 지구 주위를 한 바퀴씩. 자, 그러면 자, 달이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어,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돈대요.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와중에 또 지구도 돌고요. 얘도 돌아. 와, 이거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 암기하면 되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도 하면서 자전하고 있는 와중에 달도 공전을 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위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달의 위치가 맨날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야. 됐어? 그런데 그 움직임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저기 지구 입장에서 다 지구 입장에서 자 태양의 연주 운동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잖아. 그런데 일주 운동이나 별의 일주 운동, 천체 운동을 보면요, 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 둘만 잘 외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우기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 공전, 달의 공전 방향 다 똑같습니다. 서에서 동. 됐어? 그러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니까 천체의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고요. 그 다음에 천체 이렇게 합시다. 별의 연주 운동 이것도 동에서 서예요. 그런데 얘네 둘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달의 위상 변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자, 달의 위상 변화는 뭐냐면 우리 달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 니네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림이 이건데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햇빛이 이 방향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자, 맨 처음이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요 그림 자체가 달 자체로 놓고 보면은 햇빛을 맞는 면이 다 낮은 거야. 달 입장에서.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얘를 딱 보면요. 맨 처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조금 돌면 지구 움직이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달이 움직이는 것만 생각했을 때, 자, 요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요 부분이 조금 보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오른쪽부터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은 밤이고 반은 낮인 반달이 이렇게 보게 될 거냐.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까? 여기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으로 보이겠지. 됐어? 여기는 뭐야? 자, 요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됐어요? 얘를 초승달이라고 하고 오른쪽부터 채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상현달이에요.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부터 채워져서 오른쪽부터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자, 우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보면 자, 봐봐. 요것만 잘 구분하면 돼.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달은 그대로 여기가 이렇게 낮밤이지만 내가 아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왼쪽을 보는 것처럼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보이겠죠. 왼쪽이. 됐어?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는 거야.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보이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초승, 상현, 보름, 그다음 하연, 그다음 금음달 이런 순으로 되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아래다가 맨 처음에 안 보이다가 자, 우리 입장에서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초승달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반 정도 채워지겠죠? 이게 뜬다라는 상현달입니다. 그러다가 자, 여기가 이제 확장이 되면 보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왼쪽이 채워지는 반달이 나오겠지. 됐어요? 하얀달.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끄트머리가 조금 보이겠지. 금음달. 금음달. 그 다음에 망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거야. 됐어요? 삭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삭. 그 다음에 여기 다 보이면은 망이라고 합니다. 망.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달의 위상 변화.
오른쪽부터 채워져서 보름달.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까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지금 우리 달의 위상 변화 요거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입니다. 식은 사라진다야. 사라진다. 자, 그러면은 일식 태양이 사라졌어요. 월식 달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저씨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태, 달, 집니다. 자, 일식의 구조는 뭐라고? 태달지. 월식의 구조는 태, 지, 달 이렇게 구조가 돼요. 알았어? 일식, 식이 뭐라고? 사라지다야. 일, 태양을 나타내는 거고 일식은 뭐라고? 태양이 사라졌어요. 월식은 태지달. 자, 월, 달이 사라졌어요. 이런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의해서 이게 되는지 한번 여기 아래 그림이 있는데 태양이 있고요. 달이 태양을 절묘하게 가린 경우에요. 자, 크기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태양의 빛은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저씨가 우리 태양에서 날라온 빛이 이런 식으로 지구에 이렇게 절묘하게 맺히는 따지고 보면 여기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아까 전에 우리 바로 앞 단원에서 우리 달의 크기 측정할 때 우리 이 아저씨 눈높이에서 이렇게 절묘하게 뭔가를 가리는 그 거리가 절묘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정확하게 태양이 사라지는 개기일식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래 그림으로 보면은 태양의 태양의 빛이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본 그림자에 딱 맺혀 이 부분에서만 무슨 일식? 개기일식이 생깁니다. 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고요. 됐어요? 자, 이거는 진짜 일부 지역에서 관측이 돼요. 됐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자, 그리고 나서 태양의 직선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요 아저씨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 표면에 자 원이 이렇게 두 개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첫 번째 원이 본 그림자, 달의 본 그림자에서 가려진 거야. 그 부분에서는 전체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벌어지고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여기다 그거는 빨간색 건 있죠? 그 아저씨에서 만들어진 게 반그림자인데 선생님 여기다 표시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조금 선생님이 크게 그렸는데 일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자 무슨 일식? 부분 일식이 보이게 돼요. 부분 일식. 그러니까 태양이 다 가려지는 게 아니라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 그래서 어디지요? 반그림자 지역. 개기일식은 본그림자 지역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개기일식은 진짜 극히 일부분에서 관찰도 됨과 동시에 개기일식은요, 2에서 3분 정도 관측이 돼요. 자, 그리고 최대 8분까지.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현상은 되게 짧다. 됐어요? 되게 짧아. 왜냐면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달은 조그맣거든. 그러니까 이 태양을 절묘하게 가리는 순간은 되게 진짜 특별하게 딱 일부 시간만 딱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금환일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 이 뒤에서 이제 태양을 배울 건데 자, 우리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달이 전체는 못 가리고 이렇게 절묘하게 반지 모양처럼 이렇게 딱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태양이 이렇게 반지 모양처럼 반짝이는 그런 화면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근환일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의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려진다는 뜻이야. 태양의 오른쪽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이렇게 채워나가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이거 태양의 오로라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태양의 후광 이게 보이는 거고 금화는요. 태양의 표면이 보이는 거예요. 태양의 표면이. 됐어? 근데 뭐 금화일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개기일식은 태양을 다 가리는 거고 달의 본 그림자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생님 여기다 그린 게 이제 본 그림자 얘기한 거야. 됐어? 자 지금 잘 보면은 반 그림자는요. 본 그림자는 파란 선으로 할게요. 본 그림자는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연결된 거. 요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된 게 본 그림자예요. 됐어?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반 그림자. 자 부분일식은 반 그림자에서 개기일식은 본 그림자에서. 됐어? 그래 놓고 오른쪽부터 채워져 나가고 자 관측 시간은 짧더라.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월식입니다. 월식은 자 태지달이래잖아. 태양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달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본 그림자 지구의 본 그림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봐봐라. 요 그림자 선에 달이 이렇게 쏙 들어오면 달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슈 여기를 통과해 나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안 보이는 걸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계기월식은 자, 좀 시간이 깁니다.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26분, 1시간 26분, 1시간 53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계기 일식보다는 길게 관측이 된다. 됐어요? 길게 관측이 된다. 그러면 계기월식은 뭐냐면 계기월식 자 이렇게 돼서 본 그림자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계기월식이에요. 자 지구의 본 그림자가 달의 전체를 가리는 거야. 다시 우리 일식은 달의 본 그림자 달에 아니 뭐 여기 달이 여기 중간에 낀 거니까 그 다음에 태지달이니까 지구의 본 그림자잖아. 그리고 개기식은요 이렇게 해가 태양이 시커멓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달 그리면 보통 무슨 색깔로 그립니까? 노란색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자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붉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계기월식. 됐어? 자, 그 다음에 부분월식은요. 자, 태양의 지구의 본 반그림자 뿐만 아니라 본 그림자 일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어,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그림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본 그림자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반그림자에 그러니까 본 그림자에 딱 걸치는 그 순간부터 일부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 그것도 붉게. 됐어? 자, 그런데 자, 태양은 요 오른쪽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달은 왼쪽부터. 태양은 선생님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에서 뜬간 동쪽부터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달은 월식일 때는 왼쪽부터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반그림자, 분그림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식현상의 일식, 월식 시험에 나올 거고요. 달의 위상변화, 초승달, 상승달 이렇게 되는 이 구조 반드시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 네, 휴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계 구성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태양이 이렇게 센터에 있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빠가 누구예요? 수성, 그 다음은 금성, 그 다음 화성, 지구가 있죠. 지구, 수금, 지, 그 다음 화성, 그 다음 목성, 토성, 그 다음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까지 해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이라고 하고 지구 바깥에 있으면 외행성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할 때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안쪽에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바깥에 있으면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따가 구분하겠지만 행성은요 수금지화해서 이 오파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목토천에 4개를 해가지고 자 우리 목성형 행성으로 합니다. 보통 태양계를 구분할 때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데 자 일단 각 행성의 좀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러면 우리 태양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거야. 태양풍도 엄청 날라오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가장 작다입니다. 특징인 게 가장 작다, 가장 작은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 오빠는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낮과 밤에 표면 온도 차가 심하다. 그리고 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이나 다른 조그만 행성이 날라와서 박치기를 하면 여기 이런 분분도 보이죠? 자 이거를 운석 구덩이라고 합니다. 운석 구덩이가 많다. 됐습니까? 이게 수성의 특징이에요. 생명체가 살기가 좀 힘들겠죠. 자 낮과 밤의 표면 온도차가 심하다. 막 밤 되면요 마이너스 200도 막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낮 되면 또 150도씩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은 금성이에요. 자 금성은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 가장 비슷해요. 그런데 자 이 오빠가 금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금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장 밝게 보여요.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어서 금성이란 명칭을 붙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아저씨가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기압도 높습니다. 우리 이산화탄소가 우리 공기 중 그러니까 이 금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는 온도도 엄청 뜨거운 거야. 됐어요? 온도도 엄청 높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이는 이유의 한 가지가 표면 온도가 자, 매우 높다. 그러니까 뜨거운 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금성은 이렇게 되고요. 자, 화성입니다. 자, 대기가 있긴 있는데 대기가 희박합니다. 대기가 어떻다고? 희박. 대기가 희박하다는 얘기는 낮과 밤에 온도 차가 심하다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대기가 있고요. 대기가 어떤 평균 기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자 표면 온도가 표면이 자 붉게 보인다. 그래서 화자를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성을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은 거야. 물이 흐르게 되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산의 흔적도 보이고요. 운석 구덩이 보이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 위에 극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극관이 드라이 아이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얼어진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CO2가 온 거야. 자, 그래서 화성하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 극관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수금지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요. 지구형 행성.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목성은요. 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가장 큰 행성. 됐어요? 그리고 수금지화와 목토천해로 나누는 이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자, 이 목성은요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소와 뭐라고? 헬륨으로 구성. 그 다음 가로줄무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무늬 니가 보이고요. 이게 자전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대기의 소용돌이야. 대기의 소용돌이, 우리 태풍처럼 이렇게 대기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걸 우리 대적점이라고 하고요. 목성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적점이 나오면요, 목성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지고 보면 여기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어서 어떤 행성이 여기에 딱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됐어요? 자, 가로줄무늬 대적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달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위성을. 그치? 자, 그 다음 토성입니다. 토성은, 자,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목성과 비슷한 구조인데 특징적인 게 뚜렷한 고리죠. 자, 우리 행성 그릴 때 이렇게 고리 모양 그리는 행성은 토성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도 가로줄무늬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소용돌이. 자, 우리 목성에도 대기의 소용돌이가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대적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저씨도 토성도 목성과 같은 기체 구성이니까 얘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자, 얘는 주로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로. 그 다음에 이 아저씨도 너희들 지금 이 목성형 행성들은요 위성이 많아요. 이 토성 주변을 도는 공전하는 위성들이 많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은 천왕성도 위성이 많고요. 해왕성도 위성이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목토천해 놓고 보면은 뭐가 된다고? 구분이 바로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의 또 특징이 뭐냐면 천왕성은 지금 색깔 잘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약간 이게 지금 하늘색처럼 보이는데, 자, 헬륨과 자 메테이 때문에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청록색. 그게 특징적이야. 자, 우리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아저씨는요 공전하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전축이, 자, 공전 궤도면과, 자, 나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란하다.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왕성입니다. 자, 얘도 위성수 많고요. 자, 얘는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목성에서 대적점이 있었잖아. 자, 얘는요 뭐가 관측되냐면 대흑점이 관측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 4개를 합쳐가지고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태양계를 구분할 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분하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크기입니다. 크기. 그러면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놓고 보면은 목성형 행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성의 반지름 놓고 보면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더 크겠지. 그리고요, 질량으로 놓고 봐도요, 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목성형 행성이 더 커요. 그러나 평균 밀도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평균 밀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동일 공간에, 자,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구성되어 있고, 어, 이 지구형 행성은, 그러니까 지표면이 있는 거야. 돌로 구성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평균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더 높다. 요거 하나 지구형 행성이 큰 거야. 그 다음에 위성, 수, 그 다음에 자, 우리 고리.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놓고 보면은 목성형 행성은 있다야. 그런데 지구형 행성은 없다지. 자, 위성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놓고 보면은 목성형 행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평균 밀도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거 맨날 이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자, 수금지와는 지표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주선을 보내면 얘네는 착륙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목토천에는 기체로 구성됐으니까 이거 보내면 착륙을 할 수가 있겠니? 땅이 없는데 기체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 자, 우리 태양을 자 놓고 보면은 우리 태양계의 센터에 있는 거죠. 가장 크고요. 자, 우리 태양은 첫 번째로 광구라고 하는데요. 어, 따지고 보면 우리 태양의 겉표면이에요. 표면. 자, 광구가 뭐라고? 태양의 표면이야. 그런데 이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약 6,00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6,000도? 이건 어느 정도의 온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우리 상식으로 어, 지구 내부에 있을 때는 마그마라고 하고요. 이게 분출이 되면 용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마그마, 용암, 이게 분출되기 전에 마그마 온도가 한 200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도면요, 거기에 뭐 어떤 물건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얘네가 6000도래요. 엄청 뜨겁겠죠? 됐어? 그리고요, 이 광구를 보면요, 쌀알무늬가 나와요. 쌀알무늬. 지금 우리 이 태양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핵폭탄 알지? 그것들 중에 수소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어려운 말들 쓰는데 아직 우리 중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핵폭탄이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 어렸을 때 이거 뭐 장면 봤을 거야. 핵폭탄 터지면 이렇게 버섯구름 나오는 거 아니? 버섯구름? 그러면 우리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이렇게 다운돼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쌀알무늬가 따지고 보면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버섯을 위에서 본 거야. 그러면 이 주변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진 공기가 다시 내려가는 구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조금 밝은 부분이 뜨거운 데고 좀 시커먼 부분이 차가운 부분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쌀알을 뿌려 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쌀알무늬라고 합니다. 쌀알무늬. 그럼 흑점은 뭐냐? 자, 흑점은요. 자,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 거야.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조금 어둡게 보인다.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한 4,000도 돼요. 자, 원래는 한 6,000도 되는데 한 4,000도 되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 좀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따가 얘기할 건데 흑점이 많아질 때랑 흑점이 적어질 때로 나눠서 할 건데 지금 이게 표면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표면은 쌀알무늬. 그 다음 흑점이 보이고요. 태양도 대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이 있으면 이 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됐어요? 자, 봐보자. 자, 첫 번째는 채층입니다.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으로 자, 붉은색으로 보인다. 우리 태양 그릴 때 빨간색으로 주로 그리지 않아? 어렸을 때 우리 색칠 공부하고 막 그림 그리면 태양은 빨간색, 달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그리고 광구보다 온도가 높아요. 어이? 광구보다 온도가 높대. 그치? 자, 그 다음은 이게 채층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얇은 막으로 채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태양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영화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위대한 인물 뒤에 이게 후광 효과 이런 거 들어봤니? 그것처럼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이라고 하고요. 진주색, 그러니까 하얗게 후광 효과처럼 다 보이는 거야. 됐어요? 이거를 대략 온도가 수백만 도야. 갑자기 온도가 더 올라가네? 신기하지? 자, 그래서 태양 근처로 못 갑니다. 태양 근처로 가다가 이 코로나만 만나도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태양 주변에 가장 먼저 있는 이 수성 있죠? 이 수성은 태양한테 직방으로 열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태양이 그냥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를 보내요. 적외선, 자외선, 알파, 베타, 감마, 가시광선 뭐 해가지고 그런 것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 해가지고 막 태양풍까지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 수성은 대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리고 금성은 또 이게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으면 온실효과 알잖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별이야. 그나마 우리 지구가 절묘하게 위치를 딱 잘 잡아가지고 대기도 생겨 있고 여기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지. 어쨌든 자, 태양의 대기에 채층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고요. 표면은 뭐라고? 쌀알무늬 흑점. 그 다음에 대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홍염과 플레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자, 이렇게 홍염은요, 이렇게 불기둥이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를 주로 홍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 하면은요, 흑점 부근에서 강력한 폭발. 그래서 플레어 하면은 이렇게 불기둥처럼 표시하고, 홍염은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복사하면, 다 이게 시커멓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홍염과 플레어. 됐어요? 자, 홍염은, 자, 광구. 그 다음에 플레어는 흑점. 됐어요?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태양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자, 태양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를 얘기하면, 자, 흑점수가 늘어나면 태양이 활발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 그 다음, 홍염, 그 다음 플레어,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커져요. 그 다음 태양풍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풍이 강해집니다. 이러면 태양이 활발해졌다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지구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지구에 자기폭풍이 발생을 해요. 자기폭풍. 됐어요? 그러면 자기폭풍이라고 하는 게 불면은 자, 우리 무선으로 하는 전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거 지금 다 무선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선 전파 통신에 방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화가 막 끊기고 이런다는 얘기야.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식한 말로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 자기 폭풍 때문에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 위성들 고장 나기 시작하겠죠. 됐어요? 그리고 자, 뭐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오로라가 많이 관측이 됩니다. 이게 이 태양풍이 따지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를 지구 쪽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권과 만나면서 멋지게 만들어내는 게 오로라 현상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로라 현상 빼고는 지구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막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고장 나고 통신이 잘 안 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활발해진 게 뭐라고? 흑점수 증가, 홍연 플레어 증가, 코로나 커지고 태양풍이 강해지면 자, 자기 폭풍, 지구에 자기 폭풍이 분다. 됐어요? 그래서 무선 전파 통신장애, 그걸 유식한 말로 델린저 현상. 그다음 인공위성 고장 나고요. 오로라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태양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가지고 공부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생입니다.